어느 날 밤, 모든 것을 잃은 듯 홀연히 사라진 지역. 남겨진 가족은 혼란에 빠지고 그 공백을 채운 사람은 다름 아닌 성재였다. 그는 마치 본래부터 그 집안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하나씩 빈자리를 메우며 자리를 잡아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역의 부재를 대신하는 보호자였지만 점차 그 이상으로 번져가는 감정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특히 지역의 여동생 수빈. 밝고 활발하지만 속으로는 큰 상처를 안고 있던 그녀는 우연히 성재와 부딪히며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촬영장에서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던 성재. 그런 그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웃음을 터뜨린 수빈. 그 순간 단순한 호의로만 넘기기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남매의 경계에 있던 이 남자가 어느새 언니의 남자였던 성재가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 다가온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더 자주 엮인다. 스토커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영라를 돌보러 간 성재가 결국 수빈의 곁까지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된 것이다. 그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대화 속에서 수빈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두려움을 털어놓는다. 성재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어느새 손끝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낸다.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진다. 하지만 이 감정은 결코 허락될 수 없는 금지된 것. 언니의 남자를 향해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끼는 성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그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마음속에 감춘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수빈은 무심코 속마음을 내뱉는다. 오빠가 아니라 남자로 느껴져요. 그 한마디에 성재는 굳어버리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다.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 결국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이제 둘은 단순히 오빠와 동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위기의 밤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다. 지역이 돌아올 경우 그는 과연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가장 믿었던 이의 배신으로 치닫게 될까? 금지된 관계는 한번 불붙으면 꺼지지 않는다. 시청자들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니라 가족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불꽃이다.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스며드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동안 배다른 여동생 영라를 괴롭히던 스토커. 단순한 협박 문자와 몰래 지켜보는 수준에 그칠 줄 알았던 위협은 결국 현실의 공포로 다가왔다. 집 앞에 놓인 낯선 선물 상자. 너는 내 거지라 쓰인 쪽지. 그리고 멀리서 번뜩이는 카메라 플래시. 영라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니, 혼자가 될 수 없었다. 그 순간 등장한 이는 성재였다. 그는 동생을 지키겠다며 늦은 밤까지 그림자처럼 뒤를 따르고 작업실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동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작업실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낯선 남자. 스토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겁에 질린 영라는 비명을 지르고 성재는 몸을 던져 그를 막아선다. 순간의 몸싸움, 깨진 유리창, 그리고 울려 퍼지는 경보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성재는 홀로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영라를 향한 그의 태도는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섰다. 흔들리는 눈빛 속에 놓치면 안 된다는 집착에 가까운 강렬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영라 역시 그 눈빛을 본 순간 이상한 안도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밤의 소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충격적 사실. 스토커의 휴대폰 속 사진첩에는 영라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사생활 사진이 빼곡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성재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장면까지 포착되어 있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집안을 집요하게 감시해온 것이다. 모든 가족은 공포에 휩싸인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성재는 가족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집에 머무르기 시작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온다. 영라는 점점 성재 없이는 버틸 수 없게 되고 수빈은 오히려 그의 과도한 개입을 불편해하며 갈등을 일으킨다. 가족의 균열은 공포 속에서 더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간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새벽녘, 집 앞에 멈춘 낯선 차량. 트렁크가 열리자 피 묻은 셔츠가 흘러내린다. 그 속에서 발견된 것은 성재가 평소에 입던 옷이었다. 과연 그는 순수한 보호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을 품은 인물인가?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한 스토킹 사건을 넘어선 목숨을 건 사토와 진실을 향한 끝없는 의혹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겉으로 보기엔 가족을 대신해 헌신하는 성재.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행동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수상한 흔적들이 남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파악하고 누구보다 먼저 위기를 알아차리는 그의 모습. 처음에는 든든한 보호자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모든 사건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피어오른다. 영라를 괴롭히던 스토커 사건 역시 이상했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석연찮은 결론만 남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재는 범인이 풀려나기도 전에 그의 행적을 미리 알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서 직접 정보를 들은 듯한 태도. 영라는 안심했지만 수비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신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수비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성재가 낯선 인물과 은밀히 만나는 모습. 어두운 골목길에서 건네진 봉투 속엔 다름 아닌 가족들의 사생활 사진과 지역의 과거 기록이 들어 있었다. 모든 사건의 배우가 성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든다. 수비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지역이 없는 지금, 성재는 집안의 중심 같은 존재. 그를 의심한다는 것은 곧 가족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재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한다. 영라 곁에 집착처럼 머물고 지은호를 향한 시선을 숨기지 않으며 심지어 지역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듯 당당히 나선다. 결정적인 순간은 가족 회의 자리에서 벌어진다. 이 집안은 이제 내가 책임진다. 성재의 선언에 모두가 놀라고 수비는 그제야 그가 진짜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신한다. 지역의 부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성재가 만든 그림자 속 음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져나간다. 마침내 돌아온 지역. 그러나 그의 귀환은 오히려 더 큰 불씨를 지핀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성재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저기를 느낀다. 오랜 친구이자 형제처럼 지내던 인물의 미소 뒤에 감춰진 낯선 야망. 지역은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외치지만 이미 성재는 가족의 신뢰와 자리를 차지한 상태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성재의 방 서랍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 불길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 뒤로 불에 타 무너져가는 건물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의 결혼식이 무산된 날 사라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장소였다. 결국 모든 불행의 그림자가 성재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지역이 사라진 뒤 가족의 중심은 성재였다. 그는 누구보다 묵묵히 빈자리를 메우며 모두를 지켜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헌신은 균열을 일으켰다. 영라는 성재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만큼 의존하게 되었고 수비는 그런 언니의 모습에 질투와 두려움을 느꼈다. 결국 서로 다른 감정이 얽히며 가족 안에서는 폭풍 같은 갈등이 시작된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수비는 참았던 말을 쏟아낸다. 언니는 맨날 성재 오빠한테만 기대잖아.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신경 안 써. 그 순간 영라가 울분을 터뜨리며 맞받아친다. 내가 뭘 알아. 무서워서 밤마다 잠도 못 자는 내 심정을 내가 알아? 두 자매의 싸움은 거친 오열로 번지고 결국 방 안에 성재까지 불려 들어오며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는다. 성재는 두 사람을 달래려 하지만 오히려 불씨는 더 커졌다. 수비는 울부짖으며 성재의 팔을 붙잡는다. 차라리 내가 옆에 있으면 안 돼. 언니 대신 내가 지켜달라면 안 돼. 그 순간 영라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돌리고 방 안 공기는 숨막히게 얼어붙는다. 말하지 말았어야 할 진심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지역이 돌아온다. 집 안에서 울음 섞인 고성이 들리자 그는 곧장 문을 열어젖히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분노한다. 수빈이 성재의 팔을 붙잡고 영라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역은 주먹을 움켜쥔 채 성재에게 달려든다.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 내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이 집안을 차지하려 해. 두 사람의 싸움은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지고 가구가 부서지며 난장판이 된다. 그 과정에서 수빈이 실수로 밀려 넘어지자 모두가 경악한다. 바닥에 쓰러진 수빈은 잠시 의식을 잃고 영라는 절규하며 성재를 향해 소리친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성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지역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동생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가족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진실보다 앞선 감정의 폭발이 모든 관계를 파괴했고 남은 것은 불신과 상처뿐. 그리고 그 틈에서 성재의 존재는 더욱 애매해진다. 그는 구원자인가 아니면 모든 불행을 불러온 불청객인가. 어느새 균열은 집안 전체를 잠식했다. 지역의 부재로 생긴 틈을 성재가 메우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집착과 감정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영라는 스토킹의 공포 속에서 성재에게 의지했고 수비는 그런 언니를 질투하며 그의 곁을 차지하려 했다. 지은호는 조심스레 성재에게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지역의 빈자리를 의식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진다. 새벽녘 집 앞마당에서 들려온 괴상한 폭발음.
모두가 뛰쳐나가자 불길에 휩싸인 차 한 대가 보였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지역의 신분증과 휴대폰.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성재에게 향한다. 너였지? 내가 지역을 없앤 거 아니야? 수빈의 날 선 목소리에 영란은 숨을 죽이고 지은호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성재는 결백을 외치지만 이미 의심은 멈출 수 없는 불씨가 되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하고 가족들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의혹을 쏟아낸다. 그 속에서 성재는 점점 고립된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던진다. 그래, 내가 원래 이 집안 사람이었어야 해. 너희가 빼앗은 자리, 이제 돌려받을 거야. 그 순간 숨죽였던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토록 믿었던 보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낯선 괴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만 성재가 다가서며 속삭인다. 내가 신고하면 내 비밀도 다 드러나. 그 말에 수빈은 얼어붙고 영란은 오열하며 그를 밀쳐낸다. 모두가 무너지는 혼돈의 순간 문이 열리며 지역이 나타난다. 불길에 휩싸인 듯한 분노를 안고 돌아온 그는 성재와 정면으로 마주 선다. 두 남자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마치 폭풍 전야처럼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카메라는 가족 모두의 흔들리는 얼굴을 비추며 끝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화면은 암전된다. 누가 가족을 지키고 누가 파괴하는가, 그리고 누가 진짜 범인인가.